안녕하세요. 코로나로 많이 고생이 많으시죠? 학부모님들과 전화 신방을 해보면 잘 지내신다는 분도 계시고, 또 하루 종일 아이들과 지내다 보면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움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런데 왜 힘들다고 말씀하실까요? 짐작컨대 구성원들, 특별히 가족 구성원들이 모두 다 다른 모양들을 갖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됩니다. 다르다는 것은 가족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모두 다 다양한 성격과 성품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다르게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다 다른 모양, 다른 모습으로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서로 다른 모양과 모습으로 지어졌다라는 것을 잊기 시작하다 보면, 아니 그런 생각조차도 하고 있지 않다 보면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간 하나님의 작품인 나 그리고 너라는 제목으로 12월까지 영상 콘텐츠로 유년부와 유치부 학부모님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사진을 보고 무엇이 생각나시나요? 여러분은 비행기다. 또 어떤 분은 여행 가고 싶다. 또 어떤 분은 훌륭한 기업이야 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그럼 이 사진을 보고는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네, 갑질자매라고 떠오를 것입니다. 왜 갑질이라는 말이 나오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첫째, 이기주의에서 발생합니다. 즉, 부모의 지위가 나라고 생각하고 또 내 자식이 나를 대변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둘째, 신분 우대 사회에서 특별한 경험에서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나라의 권위적이고 권력적인 사회 환경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 속에서 갑질이라는 말이 나왔을 것입니다. 셋째, 공감 능력이 결여된 현상에서 나오게 됩니다. 우월한 계급 의식과 또 그 속에서 일반 시민의 생활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데 장애가 됩니다. 로버트 커렌이라는 분은 공감 능력 형성은 부모와의 유대 관계에서 형성된다고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부모와의 이런 유대감이 바르게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올바르게 형성되지 못했기 때문에 공감 능력을 갖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네 번째는 이율배반적인 의식에서 발생했다고 봅니다. 다시 말하면 저를 포함해서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재벌 또는 대기업, 권력, 명예를 가진 사람을 선호하는 또 추구하는 그런 의식을 가지고 있다라고 리더십 연구소에서, 특별히 세이지 리더십 연구소에서 발표했습니다. 이렇게 네 가지 의식을 속에서 갑질이라는 말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21세기의 인간상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첫째, 사회 지능이 뛰어난 사람입니다. 특별히 하버드 대학 홀먼 교수님께서는 타인을 이해하고 공감할 줄 알고 또한 타인의 말과 마음을 경청할 줄 아는 사람이 사회 지능이 높은 사람이라고 하였습니다. 이러한 사람을 우리 21세기에서 요구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타인을 이해하고 공감할 줄 아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바로 타인을 존중하고 또 협력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사회 지능이 뛰어나고 타인을 공감할 줄 아는 사람, 즉 그런 아이콘은 누가 있을까요? 바로 그분은 우리 예수님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예수님만 사회의 기능이 뛰어나고 또 타인을 존중하고 협력할 줄 아는 사람일까요? 바로 우리 시대에도 그러한 사람이 있는데, 타인을 공감하며 이해하는 그런 사람. 네, 인도 영화 배우로 아미타브 바찬이라는 분이 계신데요. 이분은 자기의 재산을 가지고 고향 농민의 빚을 다 갚아주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때요? 홍콩 배우 주윤발 씨입니다. 이분은요,
자신의 재산 8,100억의 전 재산을 사회에 기부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에서도 그러한 분을 찾아볼 수 있는데요. 자기 자신도 장애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손과 발이 없는 청소년 또는 청년들을 위해서 고물을 줍는 그런 할아버지가 계십니다. 비록 많은 돈은 아니지만 약 1년 동안 그렇게 고물을 주셔서 팔면 약 150만 원이 모여지는데 그 돈을 그러한 청년들과 청소년들을 위해서 쓰기 위해서 매일매일 차로 고물을 줍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있는데요. 생활고와 정이 고픈 어르신들을 돕기 위해서 그분들이 주워온 폐지를 헐값이 아니라 많은 가격, 즉 10배 정도 높은 가격으로 사들이는 그런 기업이 있다고 합니다. 이 기업은 바로 러블리 페이퍼라는 회사인데요. 이 회사를 만든 청년이 어르신들을 돕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어떠한 사람일까요? 저와 여러분은 이 사회에서 어떠한 사람으로 살아가야 할까요? 바로 21세기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바로 타인을 이해하고 공감하며 살아가려고 한다면 어떠한 모습을 가져야 할까요? 네, 첫째, 부모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부모 교육을 끊임없이 받아야만 나 자신도 알 수 있고 또한 다른 사람도 이해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두 번째로는요, 자녀 교육을 강화해야 합니다. 부모 교육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자녀 사랑하는 법을 배워야 하고 또 나 자신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바라볼 수 있는 법을 또한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자녀들과 함께하는 삶을 꾸릴 줄 알아야 되고요. 그리고 자녀들에게도 이율배반적인 나의 모습을 보이지 않을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을, 그런 공부들을 해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부모도 상처가 있고 그 상처를 치유받아야 된다라는, 다시 말씀드리면 나 자신을 고쳐나갈 수 있는 나의 어떤 조금 어긋난 그런 성품들을 좀 바르게 해나갈 수 있는 그런 공부를 해나가야 합니다. 이러한 부모 교육 속에서 자녀 교육도 이루어지는데 이 자녀 교육은 바로 일반 학과 공부를 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스스로 배우고 또 익혀나갈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하고요. 그리고 타인을 돕는 것, 또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는 법, 또 돈을 버는 법, 그리고 그거를 관리하는 법, 그리고 자기가 좋아하는 것에 한번 미쳐볼 수 있도록, 그리고 또 신앙에 열심을 다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바로 자녀 교육을 하는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부모와 자녀 교육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해야 되는데요. 그 첫 번째로는 자기 자신과 다른 사람에 대한 공부, 그리고 특별히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그런 공부를 해야 합니다. 자기 자신과 다른 사람에 대한 공부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특별히 말씀드리자면 인성과 성격에 대해서 공부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인성 검사라는 것도 있고요. 또 MBTI, 애니어그램, 이고그램, 홀랜드 이런 것이 있고요. 치료로는요, 놀이치료, 모래놀이치료, 음악치료, 미술치료, 또 부모와 아동의 상호작용을 공부하는, 그리고 통각검사, 로샤검사 뭐 이런 등등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거를 아우를 수 있는 것은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자각하고 있지 않으며 늘 말씀 속에 사로잡혀 있다면 그 모든 것을 아우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나를 스스로 나는 하나님의 명품이고 더도 아니고 덜도 아닌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름답게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고백하며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러한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함께 부모로서 또 자녀로서 그러한 공부를 해나가기 위해서 그 첫 번째로 애니어그램을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애니어그램은 9가지 성품을 나누어 놨습니다. 바로 사람의 성품을 9가지로 나누었는데 이 9가지는
바로 또 에너지가 각각에서 발생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배형 1번, 9번, 8번은 배형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2번, 3번, 4번은 가슴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5번, 6번, 7번은 머리형인데요. 이 사람들은요, 각각의 에너지가 다르게 발생합니다. 머리형은 머리에서, 아니, 배형은 배에서, 또 가슴형은 가슴에서 에너지가 발생하는데요. 배형은 직접 에너지가 배에서 나오기 때문에 힘이 에너자이저라고 합니다. 늘 끊임없이 힘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의 성품들은 어떠냐면요. 직접 행동해 봐야 되고 또 몸으로 경험해야만 지식과 지혜를 얻을 수 있는 유형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는 끊임없이 일을 주면 도로 행복해하고 즐거워하고 또한 그거를 열심을 다해서 맞추려고 하는 그런 성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2번, 3번인 가슴형은 따뜻한 성품을 가지고 있고요. 온유하고요. 삶의 목표가 뭐냐면 다른 사람들을 돕자. 이것이 그들의 목표입니다. 그리고 5번, 6번, 7번은 머리형으로 이 머리에서 에너지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이분들은요. 분석하기 좋아하고요. 또 논리적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기를 굉장히 선호합니다. 그래서 가끔 사람들에게 이분들은 좀 차갑다 또는 느리다라는 말을 듣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떤 유형에 속할까요? 또 여러분의 자녀는 어디에 속할까요? 네. 내가 어디에 속하는지 또 우리 자녀가 어디에 속하는지 알고 싶으시다면 한국 애니어그램 연구소 또는요 다음 블로그에 노마드 원시인 또 한국형 애니어그램 성격 유형 설문지 여기에는 삶의 이야기라는 그런 자유 게시판이 있는데요. 여기에는 첨부 파일이 있어요. 여기에는 검사해 볼 수 있도록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요, 특별히 이거 찾는 것도 힘들고 어디 가서 받는 것도 힘들고 너무너무 힘들어요 하시는 분들은요. 가까운 복지관에 가셔도 받을 수 있는데요. 그것도 힘드시다 그러시면요. 네. 윤현보 전도사님과 저에게 찾아오시면 네, 애니어그램 성격 유형 검사 받으실 수 있으십니다. 네, 준비하고 있을게요. 여러분들 많이 찾아주시면 성격 유형 검사 하신 후에 배형 또는 가슴형, 머리형 해가지고 또 1번, 2번, 3번 또 9번, 8번, 5번, 6번, 7번 이렇게 나누어 가지고 여러분에게 계속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여러분의 성격, 또한 여러분의 자녀 한번 알아보시면서 나는 또한 너는 하나님의 작품이며 명품인 것을 알아보며 또 깨달으며 또 주장하며 나아가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다음에 만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